100세가 넘으신 김영석 교수님에 따르면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기는 60세부터 70대 중반까지라고 합니다. 이 시기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보내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무언가에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영국 속담에 남자는 마음으로 늙고 여자는 얼굴로 늙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부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젊음을 그리워하며 시간을 허비해서도 안 됩니다. 이미 우리는 젊음을 충분히 경험했고 그 시기를 지나왔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인생은 본질적으로 혼자 가는 길이므로 스스로 독립적인 존재임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쉽게 무너지지 않는 자신의 세계와 이야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되며 나이가 들어도 인생의 새로운 정점에 도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몸이 점점 약해지고 불편해질 수 있지만 늙어간다는 것을 축복으로 받아들인다면 이를 통해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노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운동에 힘쓰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활동적인 삶을 지속해 나갑니다. 이로 인해 건강하게 오래 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면 노화를 저주로 여기는 사람들은 삶의 마지막 순간을 힘겹게 보내기 쉽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 드는 것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쇠퇴하는 과정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나이 들어간다는 것은 끝없이 성숙해지는 과정입니다. 나이는 단순히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시력이 흐려지고 청력이 약해지는 이유는 중요한 것만 보고 좋은 말만 들으라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이가 시리고 걸음이 자연스럽지 않은 것은 부드러운 음식만 먹고 소화에 부담을 주지 않으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변하고 정신이 깜빡이는 것은 나이 든 사람임을 알려주려는 창조주의 배려이며 과거를 되새기기보다 현재를 살아가라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시간을 선물처럼 받아들이고 때로는 힘들면 한숨을 쉬고 하늘을 바라보세요. 잠시 멈추어 보면 평소에 보이지 않던 많은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얻는 좋은 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나이가 들면서 자신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청년기에는 대학 진학이나 취업을 위해, 중장년기에는 자녀 양육과 승진, 집 마련 등 다양한 목표를 위해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모, 배우자, 자녀를 우선시하며 살았지만 은퇴 시점이 되면 더 이상 자신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이 줄어들어 서운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이제는 남을 위해 쓰던 시간을 오롯이 자신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세상이 더 이상 나를 찾지 않으니 진정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두 번째, 나이가 들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인간관계에서 아쉬움이나 미련을 많이 느끼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감정에서 점점 자유로워집니다. 원망이나 미련을 내려놓고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며 이유를 묻지 않고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음으로써 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나이가 들수록 지식과 경험이 쌓이고 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권위가 생깁니다. 중장년기를 황금기라 부르는 이유는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지식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결정성 지능이 향상되기 때문입니다. 이 지능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깊어지며 가정이나 사회에서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올바른 가르침과 모범을 보일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나이가 들면서 욕심을 내려놓게 됩니다. 돈이나 명예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 욕망의 문제에서 점차 벗어나게 됩니다. 이제는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고 과거에 비해 마음의 평온을 찾게 됩니다. 다섯 번째, 편두통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70대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편두통에서 자연스럽게 해방되며 70세 이상 여성의 10%, 남성의 5%만이 편두통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두통보다는 시각이나 감각 장애 같은 증상만 남을 수 있지만 통증 자체는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나이가 들수록 현재를 즐기며 일할 수 있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젊을 때는 미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나이가 들면 미래에 대한 걱정보다는 현재를 즐기는 데 더 집중하게 됩니다. 은퇴 후에도 일을 계속할 수 있다면 건강에도 좋고 동료들과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어서도 일하는 사람들이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 나이가 들면 아침형 인간이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수면 패턴이 바뀌면서 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생활이 자연스러워지며
규칙적인 숙면을 취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여덟 번째,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됩니다. 노인들은 젊은 세대보다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경향이 있지만 건강이나 경제적인 문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향상되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게 됩니다. 아홉 번째, 나이가 들면서 남의 시선을 덜 의식하게 됩니다. 젊을 때는 외모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게 됩니다. 이는 더 편안한 삶을 가능하게 하며 인간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열 번째, 정치적인 영향력이 커집니다. 60세 이상의 사람들은 투표에 더 많이 참여하며 건강보험이나 사회보장과 같은 중요한 정책에 대해 더욱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 결과 정치적 참여율이 높아지고 영향력도 커지게 됩니다. 이 모든 장점들이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니며 이를 위해서는 성격을 다듬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며 대인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지는 과정입니다. 다음은 늙어가는 것에 대한 기도문입니다. 주님, 당신은 제가 점점 나이를 먹고 있고 곧 나이가 많은 사람이 될 것을 저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제가 불필요한 수다쟁이가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모든 상황에서 내가 말을 해야 한다고 믿는 잘못된 태도를 갖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조급한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저를 자유롭게 해주소서. 끝없이 세세한 일들을 늘어놓지 않게 하시고 빠르게 중요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의 힘든 이야기를 오래 참아줄 수 있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제 자신의 고통과 질병에 대해서는 입을 닫아 주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다른 사람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귀한 교훈을 주셔서 경우에 따라 제가 틀릴 수도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온화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저는 사려 깊고 평온하며 의무를 다하면서도 잘 웃고 활력 넘치며 건강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노인이 되고 싶습니다. 가족과 몇몇 친구들과 함께 명랑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노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요즘 들어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더 많이 의식하게 됩니다. 20대 때는 운동을 무리하게 해도 큰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은 조금만 무리해도 몸이 삐걱거리는 것을 느낍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이가 든다는 것에 대한 쓸쓸함과 외로움이 찾아오곤 합니다. 탈무드에는 늙음을 촉진하는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두려움, 노여움, 자식, 그리고 나쁜 배우자입니다.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을 마음속에서 몰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순수함을 잃고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다른 사람을 무시하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뻔뻔해지고 우연한 행운을 바라며 누군가에게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도움을 받으려는 태도는 남을 섬기기보다는 기대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대우받고자 하는 생각이 저 또한 나약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누군가의 말에 쉽게 상처를 받고 이해하기보다는 심술이 앞서는 것은 아닌지, 자리를 양보받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마음이 늙으면 몸도 더 빨리 쇠약해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젊은이들처럼 노인들의 삶도 매우 다양합니다. 노인들의 삶의 방식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모두 나이든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향하는 삶의 방향은 각기 다릅니다. 첫 번째 유형은 지혜로운 어르신입니다. 예를 들어 교장으로 은퇴한 60대 후반의 이 씨는 현재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며 오후마다 경비실에서 초등학생들에게 한문을 가르칩니다. 그는 3년째 무료 한문 교실을 운영 중이며 학생들로부터 존경받는 현명한 어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인 한 명이 사라지면 도서관 하나가 사라지는 것과 같다는 아프리카 속담이나 집안에 노인이 없으면 옆집에서 빌려와라는 덴마크 속담은 이처럼 지혜로운 어르신의 가치를 잘 보여줍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었다고 모두가 현명해지는 것은 아니며 이런 어르신의 모습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액티브 시니어, 즉 성공한 노인입니다. 예를 들어 60대 중반의 김 씨는 최근 아내와 함께 백화점에서 고가의 골프 의류와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대기업 부장을 지낸 그는 정년 퇴직 후 아내와 함께 골프에 빠져 살며 주말마다 골프를 치고 손자들에게 아낌없이 용돈을 줍니다. 이제는 고생한 삶을 보상하듯 마음껏 즐기며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액티브 시니어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경력과 재력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합니다. 이들은 취미와 여가를 즐기며 가족이나 사회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 자기 개발에 열중하며
인생의 두 번째 장을 꿈꿉니다. 세 번째 유형은 고단한 늙은이입니다. 이들은 생존의 문제에 직면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질병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생활고로 인해 폐지를 주문 등의 모습으로 대표됩니다. 월세방에 사는 이들의 삶은 여전히 힘들고 신문지나 상자 등을 모으는 것이 이들에게는 중요한 생존 수단이 됩니다. 네 번째 유형은 선배 시민입니다. 이들은 새로운 유형의 노인들로, 예를 들어 중소기업에서 일했던 70대 중반의 노인은 하루가 짧기만 합니다. 아침마다 초등학교 횡단보도에서 등교 도우미로 봉사하고 이후에는 경로당에서 동료 노인들과 마을 문제에 대해 토론합니다. 저녁이 되면 골목을 돌며 쓰레기를 줍는 등의 활동을 통해 자신과 다른 시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선배 시민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 사회를 개선하려는 의지와 실천력을 가진 노인들입니다. 학력이나 재력, 경력에 상관없이 누구나 선배 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아집이 커지고 속이 좁아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유로운 노인은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넓고 큰 마음을 가지며 자신과 주변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반대로 열등감에 사로잡혀 불평만 하는 사람은 다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나이든 삶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주변을 포용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얼마나 멋진 삶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빅토르 이고는 주름살과 함께 지혜가 갖추어지면 비로소 존경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마음과 품격에서 나오는 향기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속담에 사랑 없는 청춘, 지혜 없는 노년은 실패한 인생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청춘의 특권이 사랑이라면 노년의 의무는 지혜입니다. 성숙한 노년을 위해 지혜를 쌓아가야 합니다. 노인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나이가 많은 사람을 뜻하는 중립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만 사회적으로는 경륜과 지혜를 가진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긍정적인 의미와 함께 허약하고 무능력하며 영향력 없는 사람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60이 넘은 많은 사람들은 노인이라는 말을 듣거나 노인으로 분류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노인이라는 말이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경험을 절대적으로 일반화하여 남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태도입니다. 노인들이 자신이 살아온 경험을 통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할 때 그들이 가진 지혜가 오히려 부정적인 이미지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둘째,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겸손한 자세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배움에 대한 겸손한 자세가 중요하지만 종종 노인들이 과거의 지식에만 의존하며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일 때 이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강화시킵니다. 셋째, 실력이나 자질이 부족하면서도 과거의 직이나 나이를 내세워 권위를 세우려는 태도입니다. 과거의 직이나 나이를 이유로 현재의 권위를 주장하려 할 때 이는 젊은 세대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넷째, 상대방에게 간섭하고 잘난 체하며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는 경향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사람들로 하여금 노인을 고압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섯째,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기준을 무시하고 주장을 적당히 넘어가려는 태도입니다. 윤리와 도덕에 대해 타협적이거나 무시하는 행동은 부정적인 인식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나이 많은 사람이 젊은 이들로부터 이해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구태의연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경우입니다. 노인들이 자신의 말과 행동이 이해받을 것이라 생각하고 고집스러운 태도를 보일 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됩니다. 일곱째, 대가를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공짜를 좋아하는 태도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여덟째, 신체적 외모나 말씨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입니다. 외모나 말씨에 대한 무관심은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과 태도는 노인이라는 단어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는 존재입니다. 노년기 이후에도 계속 발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60세 이후에도 성숙한 어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행동과 태도를 변화시키려는 개인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른이라는 말은 단순히 나이가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인생 경험과 지식을 통해 지혜를 갖춘 사람을 의미합니다. 에릭 에릭슨이라는 유명한 심리학자는 노년기에 있어 가장 중요한 덕목이 지혜라고 주장했습니다. 단순히 오랫동안 살아왔다고 해서 경험이 많고 그로 인해 지혜가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지혜는 오랜 생애 동안 얻은 다양한 경험을 깊이 있게
성찰함으로써 비로소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면서 노인이 아닌 어른이 되기 위해 필요한 행동과 태도는 무엇일까요? 첫째, 자신의 인생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겸손한 태도로 상대방에게 조언하며 젊은 세대를 진심으로 멘토링할 수 있는 태도를 갖추는 것입니다. 둘째, 겸손한 자세로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며 자신의 직위나 역할에 맞는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입니다. 셋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자신의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는 사회적 규범을 지키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넷째, 나이를 핑계로 변명하지 않고 젊은 세대의 생각과 행동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나이를 앞세워 자신을 합리화하기보다는 젊은이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들과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이웃과 사회에 봉사하고 나누는 태도를 지니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사회에 환원하고 공동체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섯째,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후배와 후손, 그리고 사회의 발전을 생각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발전과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째, 외모도 가꾸고 단정한 옷차림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외모를 관리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존중을 나타내며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인생 100세 시대에 60세 이후를 부정적인 노인의 이미지로 살아간다면 이는 자신과 가족, 그리고 사회에서 자신을 소외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장수가 오히려 재앙이 될 가능성을 높입니다. 따라서 노인이 아닌 어른으로서의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위의 태도와 행동을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적으로 성숙해지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면 젊었을 때는 나이가 들면 저절로 성숙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성숙해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숙한 어른이 되기 위해 절제해야 할 5가지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눈치 없이 떠드는 행동입니다. 예전에는 나이 든 사람이 존중받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식당이나 지하철에서 시끄럽게 통화하거나 큰 소리로 말하는 노인들을 보면 주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청력이 떨어져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이해되지만 공공장소에서는 조용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적당히 하고 말 대신 행동으로 존중받는 것이 더 나은 선택입니다. 두 번째는 허세나 허풍을 부리는 행동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식 자랑이나 자신을 과시하는 이야기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허세를 부리면 오히려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것을 이룬 사람은 자랑하지 않더라도 주변에서 알아줍니다. 겸손과 배려가 사람을 더 멋지게 만들며 현실을 인정하고 처지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세 번째는 편견이나 선입견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행동입니다. 단지 한 가지 모습이나 소문을 듣고 사람을 단정짓는 것은 성숙하지 못한 행동입니다. 사람은 각자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나이에 관계없이 배움과 성장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를 단정하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외모를 가꾸지 않는 행동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외모에 신경 쓰지 않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외모도 경쟁력이고 자산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같은 나이의 사람들 사이에서도 외모를 잘 관리한 사람이 더 젊고 활기차 보입니다. 외모를 가꾸는 것은 자기 존중의 표현이며 이를 통해 자신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술을 마시고 실수를 저지르는 행동입니다. 좋은 사람들과 한잔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지만 술에 취해 실수를 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술을 마시고 취하면 생각을 강요하거나 함부로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미성숙한 행동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신 후에도 자신을 절제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 5가지를 절제하고 실천한다면 나이를 먹으면서도 성숙하고 존경받는 어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치매 없이 건강한 노년기를 보내기 위한 5가지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건강 상태를 잘 알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노년기에는 신체적인 질병이나 손상이 큰 심리적 낙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체 건강이 자연스럽게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신체 건강 이상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기적인 건강검진과 질병 예방을 위해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둘째,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먹는 것이 곧 나 자신이라는 말이 있듯이 건강한 식단은 신체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육류와 설탕을 적게 섭취하고 채소, 콩, 통곡물 등 신선한 식품을 많이 먹는 것이 장수의 비결입니다. 또한 영양소는 충분히 섭취하되 열량을 평소보다 줄이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규칙적인 운동으로 땀을 흘리는 것입니다. 운동은 에너지 생산을 촉진하고 근력을 강화시키며 심혈관 건강을 증진시켜줍니다. 하루에 15분 정도만 뛰어도 심장병 등으로 인한 사망률이 크게 감소합니다.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스트레칭을 함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넷째, 사회적 활동을 적극적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취미를 개발하며 정신적으로 자극을 받을 수 있는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적 활동은 노년기의 인지 기능과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우울증과 치매 발생 가능성을 줄여줍니다. 노년기에도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만성화되면 면역 기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당뇨병, 심장병, 암과 같은 질병의 위험을 높입니다.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삶의 태도가 필요하며 매일 감사의 일기를 쓰는 것과 같은 작은 실천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상이나 요가와 같은 신체 운동을 결합한 명상법도 스트레스 해소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 5가지 방법을 실천하면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의 달, 노인의 달, 연말이 되면 곳곳에서 노인을 위한 다양한 행사들이 열리고 노인들은 풍성한 대접을 받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존경받는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나이와 백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오늘날 젊은 세대는 무조건적으로 어른을 공경하지 않으며 존경받는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나이든 티를 내지 말고 젊었을 때처럼 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지 노인들에게만 주어지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깨끗하게 자신을 관리하고 옷차림에도 더 신경을 써야 하며 상대방의 말을 더 잘 들어주고 사람들과 더 잘 어울리며 지갑도 더 자주 열어야 합니다. 포기해야 할 것들은 과감히 포기하고 겸손한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세로 살아간다면 삶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만약 하는 일 없이 그저 세월만 보내며 나이만 먹었다면 그는 존경받는 어른이 아니라 어리석은 늙은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제의 청춘이 오늘의 백발 노인으로 변해가는 과정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며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격려하는 생활이 더욱 필요합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존경받는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나이 들어 철이 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더 이상 그릇된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을 잘 관리하고 유행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적절한 옷차림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비싼 구두, 넥타이, 보석, 차 등을 갖추고 사용해야만 제대로 대접받는다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살지 못해 안타까워하기도 합니다. 또한 요즘 젊은 놈들은 하며 불평을 늘어놓거나 옛날에 우리 잘할 때는 하면서 과거의 어려운 시절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노인들이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무엇을 했던 사람인 줄 아느냐 하며 자신을 과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몸에 좋다면, 특히 정력에 좋다면 가리지 않고 무엇이든 찾아 드시는 분들도 있죠. 이런 노인분들을 보면 때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나이 들어서 철이 든다는 것은 젊은 세대를 질책하기보다는 그들을 이해하고 격려하며 자식들을 걱정하고 도와주는 부모의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젊은이들을 무조건 비판하기보다는 그들을 포용하고 지지해주는 것이 진정한 어른의 모습입니다. 넉넉하지 않더라도 삶의 깊이를 느끼고 무엇을 먹든 입든 어디에서 살든 즐거움을 찾으며 모든 사람과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노인이야말로 진정 존중받을 만한 어른입니다. 언제 삶이 끝날지 모른다는 생각을 가끔 하면서도 주변을 정리하고 질서 있게 살아가는 그런 어른이야말로 진짜 존중받는 노인일 것입니다. 존중받는 어른이 되기 위해 지켜야 할 10가지 수칙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경험을 버리고 경험을 취하라. 노인이 되면 과거의 경험이 자산이 될 수 있지만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이 경험이 오히려 발전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젊은이들의 경험과 새로운 시각을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은 세대를 비판하기보다는 인자한 웃음으로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젊은 세대와의 소통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불평불만을 하지 말라.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것은 존중받지 못합니다. 젊은 세대를 비판하기보다는 격려와 칭찬을 통해 그들의 발전을 돕는 것이 진정한 어른의 모습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내려놓으며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유익한 것을 남에게 나누고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취하라.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이익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것을 나누는 것이 존중받는 어른의 자세입니다.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만을 취하고 나머지는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잘났어도 겸손하게 행동하라. 진정 존중받을 만한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지 않고 겸손한 태도로 주변 사람들을 대합니다. 잘났다고 자랑하기보다는 언제나 겸손하고 따뜻하게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알아도 모른 척하라. 대화를 할 때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보다 모른 척하며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경청은 존중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섯 번째, 있어도 없는 척하라. 재산이나 돈이 있더라도 그것을 과시하지 않고 겸손하게 행동하는 것이 존중받는 어른의 모습입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자랑하거나 과시하기보다는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 젊은 세대의 가치관을 비판하지 말라. 젊은 세대의 생각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들의 세계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은이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소통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존중받는 어른이 되는 길입니다. 여덟 번째, 고집을 부리지 말라. 고집을 부리는 것은 소통을 방해하고 관계를 해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논리만 고집하기보다는 젊은 세대의 의견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홉 번째, 상대방을 존중하며 인격적으로 대하라.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존중받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는 태도를 가질 때 비로소 진정한 어른으로서의 존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열 번째, 입을 적게 열고 듣기에 열중하라. 겸손한 자세로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은 세대의 다양한 생각을 배우고 받아들이는 것이 존중받는 어른으로서 여생을 잘 마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러한 수칙을 잘 지켜나간다면 어른으로서 존중을 받으며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젊은 세대가 마음껏 도전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어른의 의무가 아닐까요?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어른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많은 사람을 사랑한 사람일 것입니다. 인생은 80부터라는 말이 생겨난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우리가 몇 살이 되었든 인생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지난 인생의 참맛을 알고 자신의 노후를 멋지게 만들려면 자신의 철학으로 철저히 단련하고 단속해야 합니다. 우리가 대접받는 노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존중받는 어른이 될 것인가는 우리의 의지로 결정됩니다. 단지 나이만 먹고 백발이 되었다고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른이란 남을 잘 용납하고 덕을 베푸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남을 용납하고 덕을 베푸는 사람은 연령이 적더라도 어른이라 할 수 있으며 반대로 남에게 용납받기만 하고 덕을 입기만 하는 사람은 언제나 미성년자에 불과합니다. 남의 용납을 받기보다는 남을 위하고 덕을 베푸는 존중받는 어른이 되면 우리의 노후가 훨씬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어른이라는 단어는 존중과 소통을 의미합니다. 저분은 그래도 대화가 되는 분이시다라는 말만 들어도 그 사람은 존중받는 어른으로서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여생을 단순히 보내는 것이 아니라 존중받고 소통하며 많은 이에게 사랑받는 어른이 되고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어떠신가요?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욕심이 많아진다는 말이 있지만 저는 오히려 사람이 나이를 먹을수록 외로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지혜를 마음에 새기며 존중받는 노후를 만들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